제목은 연습용 비트코인이라고 했고, 비트코인에 이렇게 강조를 해놨죠. 요 맥락은, 네, 말 그대로, 결론은 그겁니다. 모빅은 비트코인을 코드상으로도 그렇고, 복사를 했으니까, 어떤 한국의 중년의 비트코인 오타쿠가 10년 동안 자기가, 자기 세계관을 담아서, 자기가 공부한 걸 담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게임을 설계했고, 이건 비트코인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이고, 어쨌든 수식어보다는 그 명사, 모빅도 비트코인이다. 이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가님 같은 황당한 중년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도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깨달으면서, 진짜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모빅이 보이거든요. 이건 작가님도 늘 하는 말씀이고, 그 모빅매니아 만드신 김동욱 대표님도 비트코인을 진짜 이해하면 모빅에 대해서 알트라고 욕할 수 없는데, 뭐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맥락이다. 그 맥락을 그러면 조금이나마 말씀드릴 거고, 절대 이렇게 저보다 연배 많으신, 그리고 돈 많으신 분들 앞에서 투자를 조언하시는 거 아니고, 손실은 여러분 책임이고, 아시죠? 제가 유튜브를 합니다. 제가 비트코이너 김상환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최근 영상이 1모 26만 원에 매수한 청년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저도 26만 원에 사서 1모 정도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개만 물려 있냐? 제가 뭐 몇천 개 있죠, 모빅이. 근데 한 개만 물려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35만 원 할 때, 저도 작가님 라방 듣고 가끔 뽕에 올 때가 있잖아요. 아이씨, 사야겠다. 그래서 0.9개 35만 원에 산 것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개 정도는 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해석이에요. 이거는 뭐 작가님이랑 저랑 뭐 개인적인 소통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짜간다,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제가 뭐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작가님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나름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니까 제 개인적 해석이라는 말씀.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 내용이 어려워서 여기서 한 70%는 이해 못 하실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면 뭐 작가님이 라방에서 말한 비트 VM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건데 70% 이해시킬 제가 설명이 없어요. 30%만 들으시라고. 여기 가끔 고인물, 모빅 고인물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거는 작가님과 견해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 해석도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공식 의견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요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제가 미친놈일 수 있어요. 그 작가님 영상에도 있는데, 진짜 저도 미친놈일 수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시고, 모빅 몰빵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 뭐 몰빵했죠. 저는 비트도 모빅으로 막 바꿨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 똑같은 거예요. 대청봉 코인이랑 GNC랑 모비코인이랑 비트모비랑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시간 순으로 제가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맥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때는 사고 실험 단계였어요. 대청봉 코인 만들면 이거 된다. 그리고 GNC를 하면서 나중에 설명드릴 영상이지만 플라스틱 매니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 영상은 제가 100% 설명을 못 드리니까 그 영상 링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모비코인은 이제 배포를 시작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관악산까지는 이거 했어요. 그리고 작가님은 관악산에서 결론 낸 것 같아요. 400명이 왔어? 끝났네. 플라스틱 매니아 400명만 있으면 눈뭉치 물려놓으면 굴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자기가 자신감 있게 3월 18일에 지른 거예요. 200만 원이 간다면 오늘을 기억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거는 한번, 그런 영상도 제가 링크를 나중에 넣을게요. 요거를 안 넣었네. 그래서 모비코인은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을 얘기한 거는 계룡산 갈 때. 그래서 저는 계룡산 갈 때, 저도 블록체인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를 했죠. 이렇게 해서 기업용 블록체인 이렇게 쓰는 거네, 블록체인. 작가님이 대청봉 코인이나 뭐 항상 자기 프로젝트 얘기할 때 22년, 21년 1월 때 얘기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대박인데 블록체인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 완전 그 코인쟁이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계룡산 갈 때는 다 이해를 하고 간 거죠. 계룡산부터는. 관악산 때까지는 이 사고 실험으로 간 거예요. 대청봉 코인으로. 그리고 계룡산부터는 저처럼 따라온 사람은 기업형 블록체인 만드는 거구나를 이해하고 간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트모빅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70%는 그냥 주무시고 계셔도 돼요. 내용도 길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실 분들만, 제가 PPT로 대충 만들었어. 그 부분은 그냥 개념만 하시고 알아서 공부하시라. 그리고 저랑 얘기를 해보자. 어차피 그런 분들은 회랑학파에 많이 계시니까 어쨌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매니아가 뭘까라는 겁니다. 22년 2월에 맥시들이랑 할 때 거의 이 영상을 보면 이게 백서다라고 시작을 해요. 이 영상이 백서가 될 거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있지만, 근데 이 영상 안 보신 분 있어요?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 영상 처음 본다. 오케이. 이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멤버십 영상이고 중요한 영상인데 이걸 숨겨놨어요. 오테버스 가입했다고 이거 옛날 영상 다 보는 변태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꼭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플라스틱 매니아를 얘기합니다.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플라스틱 매니아가 뭐냐면 카지노 드라마 보셨잖아요. 갬블링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돈을 주면 불법이 되니 그 최민식 나오는 드라마 카지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플라스틱 칩으로 게임을 하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 자체를 이렇게 골목길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환전을 해주고 그걸 술로 바꾸고 뭐 그런 장면이죠. 최민식의. 왜냐면 그 카지노 칩은 돈이 아니거든요. 돈을 바꿔주겠다는 약속인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다 잡히죠, 결국. 사실은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잠깐 뭐였냐면, 2000년대 초반에 바다 이야기 하면서 바다 이야기를 하면 플라스틱 칩을 따는 거예요. 플라스틱 칩을 따면 골목을 돌아서 상점에 가면 술로 바꾸고 돈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결국은 잡히는 거죠, 국가한테. 그러면 이거를 뚫을 방법은 뭐냐? 그 플라스틱 자체를 가치물로 여기는 미친놈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믿을 필요 없어요. 한 400명만 모으면 그게 확장이 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된다. 그럼 비트코인을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마약쟁이들이 비트코인에 환장을 했거든요. 플라스틱 머니. 이거 자체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제가 이 남자 진짜 멋있다. 뻑 가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황당한 중년이라는 건데 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원이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시원이 별거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죠. 무슨 얘기를 하면 진짜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기준금리 아세요?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죠. 근데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으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준금리를 왜 하냐면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죠. 물가 기준이 몇 %죠? 한국은행이 연 물가를 몇 %를 기준으로 맞추려고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거죠. 2%를 맞추려고. 물가를 2% 수준에서 물가를 2%, 물가 상승률이 2%라는 건 뭔 소리예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매년 2%씩 깎이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깎이지도 않고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게 기준금리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죠, 제가 컨퍼런스에서. 왜 2%여야 돼? 2%를 이유가 없잖아요. 네. 2%를 이유가 없는데 그 기준을 국가가 설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컨퍼런스에는 제가 이까지밖에 말 못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기준금리가 뭐야? 어떤 금리, 세상에 수많은 금리가 있잖아. 내가 돈을 빌려줄 때 금리가 있고 회사끼리, 은행끼리 할 때 거래하는 금리가 있고 무슨 금리를 기준으로 2%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지? 이거 대부분 모르실 땐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7일물 RP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앙은행이 기업들한테 이렇게 빌려주는 RP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 기준은 확고하냐? 쉽게 말하면 임의적이지 않고 필연적이고 거기에 그 금리를 기준으로 타겟으로 잡아야 할 이유가 있냐?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은행가 홀금리를 기준으로 그걸 기준금리로 썼어요. 그거를 중앙은행이 관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바꿉니다. 7일물 RP 금리를 기준금리로 타겟을 바꿔요. 이걸 바꾼 사람이 여러분도 아는 차씨 어떤 분이에요? 아는 분 있어요? 차씨 누구? 맞추면 선물 드린다고는 안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차현진 국장이 그걸 바꾼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국가를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그 기준은 국가가 정하는 거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맞네. 기준이 없네. 일단 기준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는 천재죠, 진짜. 근데 거기서 천재들은 항상 그 특별함을 원해요. 그래서 그래, 국가가 기준을 정하면 오케이. 그래서 국가가 찍어준 돈이 돈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차현진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을 그때 막 이걸 학회 활동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무시했죠. 그때 비트코인 900만 원으로 폭락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거 봐라. 국가가 선택하지 않는 돈이 되겠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준 얘기를 했죠.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임의적인. 세상에.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국가 관료들이 뭔가 세상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임의적이네. 잘 모르네.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비트코인으로 작가님은 파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맞네. 작가님 표현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천출이네. 그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후에는 정당성이 부여되는구나.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인데 지금 누가 이거를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금이라고 부정해요. 다 인정하잖아. 맞네. 임의적이네. 그렇지. 시원은 임의적이고 초라하지만 그게 커지면은 인정받는 거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말하는 황당한 중년한테 이 영상에서 제가 완전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든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머니를 만들었죠. 관심 있으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 영상. 그래서 몰인이라면 꼭 보시고. 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포모님들이 몇 분 오셨거든요, 여기. 근데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 포모님 영상이, 이 영상은 뭐냐면 톡방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제 포모님들은 뭐 어차피 이미 들어왔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뭐 이런 답변이에요. 그래서 뭐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기업이 안 들어오더라도 어떤 식으로는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논리인데 저는 이 질문을 포모님이 하신 건 아니고 톡방에서 나온 질문을 포모님이 이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질문 하시는 분이 몰인이시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청봉 코인이 말씀드렸잖아요. 대청봉 코인일 때는 기업형 블록체인이 아니고도 비트코인 되겠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꼭 기업이 없어도 되거든요. 이거는 쓸모가 있어요. 대청봉 코인은. GNC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업형 아니더라도 기업 하나도 안 들어와도 산에 가서 우리가 한국에서 비트코인 오타쿠가 만든 눈뭉치가 산 내려가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안 들어와도. 그 얘기를 이제 맥락을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이거는 작가님 영상. 요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컨퍼런스에서 한 거고 다 제 영상이네요. 근데 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겁니다. 세 개를 다 보시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느낌이구나.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대청봉 코인이 될 거라고 봤던 이유가 이 맥락이었습니다. 22년 2월 3월에 한창 사고 실험을 했어요. 이거를 산에 가서 나눠주면 가격을 가질 거고, 그럼 그 가격을 가진 걸로 뭘 하면 되느냐? 제가 비트코인 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달러만 가지면 된다는 게, 이게 비쌀 필요도 없고 가격만 가지면, 객관적인 플라스틱 매니아가 존재해서 시장 가격만 가지면 비트코인이 $10,000예요. 그럼 모빅이 1달러만 가지면 10,000개로 거래하면 되고, 운 좋게 모빅이 $100가 돼. 그러면 모빅 100개로 비트코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걸 고민했던 이유는 이제 작가님이 이때 트래블룰이 고민이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22년 3월 25일인가 그때 트래블룰 적용되면서 이제 코인을 넣고 뺄 때 되게 귀찮았어요. 근데 작가님이 그걸 강조한 거죠. 이거 내가 코인 만들 수 있는데 은행 안 거치고 이게 객관적인 가격만 가지면 이걸로 비트코인으로 덱스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나도 대청봉 코인을 얻어서 이 가격을 가지면 이걸 비트코인이랑 바꿔야지.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비트코인은 은행을 통해서 내가 은행 송금을 하고 비트코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이 지갑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3월에 찍은 영상인데 정계성 님이 이 영상 제목이 천기누설이에요. 그래서 요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4월에 가가지고 22년 4월입니다. 이때 오테버스 대표가 아니라 맨델체인 대표일 때요. 확대가 되네. 그래서 맨델체인 오테버스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작가님 이거 꼭 해주십시오. 나 비트코인 갖고 싶으니까, 많이 갖고 싶으니까. 아까 그 영상에서 청년들은 그런 수요가 있다고 했거든요. 비트코인은 이해했는데, 제 얘기였어요, 진짜. 비트코인은 이해했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금 팔고 주식 팔고 사도 많이 못 모으는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자, 뭐 그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영상에서. 그래서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때 작가님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산을 안 가는 거예요. 22년 4월 3월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해놓고 한창 안 돼요. 왜냐면 루나가 터졌으니까, 코인판이 다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책이 나온 거는 9월인 거죠. 9월. 그러면 산에 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석형제님들처럼 저도 눈치를 깐 거예요. 이거 산에 안 가도 책고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메타버스와 돈의 미래에 20개씩 넣어준 건 아시죠? 처음에 종이지갑 2장에 한 장에 10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서문에 보시면 띠부띠부실이 이제 쿠폰을 말하는 거예요. 언론에 쿠폰에 나가는데 그게 종이지갑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식과 지갑 모두를 채우려는 불가능한 꿈을 향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작지만 꼭 보잘것없는 찌만은 않은 선물이기를 바라며, 자기는 다 계획이 있었으니까 산에 가면 나눠주면 가격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때는 가격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학습 키트에서 학습 키트.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거를 진짜 확신했다면, 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했다면 제가 비트코인을 팔고 샀겠죠, 이때 가격을 가지고. 근데 산에 간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30%는 가능성을 봤던 거고 50%는 진짜 이 학습 키트로 쓰려고 저는 이 책을 사 모았어요. 제가 지금 막 비트코인 모빅 강연하고 다니잖아요. 이거를 비트코인 깨달았을 때부터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이럴 때 연습용으로 이렇게 지금 학습 키트로 뿌리시잖아요. 이럴 때 쓰려고 저는 이거 책을 사 모았어요. 근데 한 개 나누어주면 쪽팔리니까 왕창 산 건데, 그러니까 투자 목적은 30%밖에 없었다, 저도 확신은.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였냐? 그냥 작가님에 대한 그거죠. 내가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유튜브 공짜로 봤잖아요. 그리고 오태민 독서클럽이란 것도 한 달에 10만 원 내고 6개월 한 건데 그거 좀 너무 싸게 많이 배웠다. 그래서 이 책 어차피 뭐 작가님한테 뭐 조금이라도 저작권료 가니까 20%는 그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면서 미친놈인가 했어요. 책이 쌓이잖아요. 이게 가격이 없었어요. 진짜로 거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근데 책이 쌓이는 거 보면서 내가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보은하는 의미로,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학습 키트로 쓰지 뭐, 이런 마음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뭐 이때쯤이었죠. 이 코인을 나눠준 거의 이제 작가님도 끝물이라 생각했나 봐요. 이제 코인 불장 온다. 이때쯤에서 이제 배포를 매도미로 시작을 한 거고, 중요한 건 그거죠. 이 코인을 누가 처음에 왕창 갖고 있었냐. 이 22년 하락장을 같이 겪은 지혜의 족보 비트코이너이자 완전 이제 정통으로 비트코인 배운 찐 이제 화폐 현상을 깨달은 플라스틱 매니아 예비 후보생들이 이거를 통해서 이제 걸러진 거죠. 지금 모빅의 코어들은 이거를 걸러진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모빅이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빅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걸 봤으니까. 이거를 겪고도 이제 작가님 곁에 남아 있었던 거죠. 작가님이 말이 맞으니까, 논리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난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때 떠나간 사람도 많아요. 그 막 욕하면서 작가님을 흰쥐에 비유하면서 자기 현시에 빠진 흰쥐한테 놀아나서 난 또 이번에 뭐 코인 때문에 돈 잃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댓글 쓰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때 사실 지혜 죽고 구독자도 별로 안 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팬심으로 따라온 거죠. 22년 하락장을 견딘 찐 비트코이너들이 실물 비트코인을 다룰 줄 안다는 거. 이 작가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모린이들이 하고 있는 거를 22년 9월부터 했고, 그리고 당연히 화폐 현상을 고민했거나, 뭐 이거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 같은 좀 똑똑한 사람들 했고, 아니면 그냥 팬심으로 오신 분들이 또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저는 진짜 30%는 알고 갔어요. 대청봉은. 관악산은. 근데 이들이 진짜 단단해요. 이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모빅을 보면서, 비트코인을 보면서 한 거는 3인성어예요. 3명만 믿으면 호랑이도 만드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고, 모빅도 될 수 있겠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말은 이제 톡방에서 그 알량님이라고 대구 경북에 약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냥 톡방에 산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 원래 코인판에 NFT판에 어떤 말이 있냐면, 서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NFT 최고다. 우리 NFT 너무 예쁘다. 우리 커뮤니티 단단하다. 서로 속이면서 사실 다 서로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자기네 모빅 가치를 자기네 NFT 가치를 안 믿으면서 서로 속이는데 사실 서로 안 속는 거죠. 근데 모빅은 반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3인성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서로 안 속여요.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믿는 거죠. 말씀드린 진짜 플라스틱 매니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작가님이 라이브에서 영상을 말했는데, 사실 저도 이 그림 보고 너무 왜 3개나 했냐면, 제가 너무 이 그림을 찾고 싶었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분명히 이걸 봤는데 뭐라고 검색해야 나올까 하다 영어를 찾다가 찾았어요. 총 한 자루가 안 서요. 안정적으로 혼자 서 있으면 넘어져요. 근데 3개면 되거든요. 2개는 약간 불안해요. 3개만, 그러니까 총 첫 번째 오태민, 두 번째 총 김병기, 세 번째는 그 독자들이 딱 하면 안정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좋아해요.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모빅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면서, 종교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다 똑같은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인성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코어들이 다 나가도, 안 나가지만 물론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돼요. 이제는 그 처음에 굴린 돌이 커지는 것처럼 안에 이제 돌을 넣고 눈덩이를 만들어서 그걸 굴리면 커지잖아요. 그 안에 이제 돌이 사라진다고 해도 이 눈덩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중에 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지금 모빅이라는 거. 그게 가격을 가진다는 게 신기한 현상인 거죠. 절대 10만 원 밑으로 안 간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전에는 10,000원 밑으로 안 간다는 걸 확인했고, 그전에는 1,000원 밑으로 안 가겠다는 확신을 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허공에 지은 사상누각인데,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라는 거는 진짜 단단하더라. 그걸 요즘 저는 더 확신하고 있어요. 25만 원대를 별로 안 깨잖아요. 그냥 지지부진한 거지. 사실 엄청 받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부 유입이.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인 성우가 결국은 서로를 속이더니 JTBC 대표이사까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끝난 거죠. JTBC 대표이사까지 속였으면 이제 다 속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안 받을까? 저는 그건 의심이 없어요. 막 그거 어째 막 토론했는데 그분들이랑 뭐 타임어택으로 빨리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얘기는 동의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확신하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갖고 계시고 하십시오. 락업이 이제 우리가 유통량이 사실은 400만 모 정도 되잖아요. 코인을 뿌린 게 한 400만 모 좀 넘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중에 이제 작년 10월 25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번 락업을 했죠. 그때 모인 게 160만 모잖아요. 그게 진짜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제 가진 거에 95%를 묶었거든요, 사실은. 5%를 왜 남겨뒀냐? 저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 어려움이 없으니까. 좀 봐주세요. 계속 샀거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왜 못 파냐? 저는 저 수다방, 거래방, 요즘은 모빅매니아 쓰지만 제가 카톡방에서 매수를 할 때도 입금자면 김상환이 뜨면 상환님, 감독관님 뭐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매도자의 입금명 입금해줘야 되는 예금주 김상환 뜨면 바로 캡처 돌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팔라고 해도 이제 친구 통해서 팔아야 되고 너무 추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귀찮아서 안 팔고 있고 지금은 뭐 가격이 지금 팔 가격은 아니니까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개를 뿌렸는데 160만 개가 모였다. 모든 사람이 자기 거의 40%를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팔고 떠나려는 코어가 아닌 분들은, 코어라는 게 이제 뭐 인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비에 대한 확신이. 그런 분들은 40%도 안 했겠죠. 뭐 10% 했으려나? 근데 저 같은 사람이 95%, 99% 진짜 이상한 바상님 같은 중년은 100% 하는 거죠. 진짜 문제가 있는 그 3인 성우를 해서 엄청난 거다, 사실은. 400만 개를 뿌렸는데 160만 개가 나 5년 동안 안 팔겠어? 5년이면 불장 한번 끝나는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진짜. 그래서 진짜 강력한 플라스틱 매니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좀 해야겠는데, 요거는 완전 편집해야겠다. 사이비 종류는 분명히 아니에요. 사이비 종류 많아요, 코인판에. 대부분 가격 빠지면 빅홀더가 팔고 떠나가면 우리도 끝났구나 하고 다 팔고 떠나가니까 가격이 차트가 그렇게 개판인 건데, 우리는 그들이 산 게 아니거든요. 우리 블록체인 프로젝트 맞는데, 코인판에 젊은 대학생, 돈 없고 그렇지만 한탕 해보고 빠지고 싶은 대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제 구독자 보시면 20대 남성은 좀 있는데 20대 여성이 없거든요. 자, 그게 아쉬운 게 아니고 돈이 없는 대학생이 없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다행인 거죠. 20대 여성들이 제 유튜브를 안 보는데 오테버스도 그럴 거예요. 오테버스 잘못이죠. 작가님이 20대 여성한테 별로 매력 어필이 안 되나 봐요. 20대 남성들은 조금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학구적인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코인이란 게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적다. 비율이 그래도 중년 항상 강조하는데 돈 있고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지적으로 좀 도전해보는 사람들이 모빅을 사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어는 진짜 단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은 어디다 쓰는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재미없으니까 자시면 됩니다. 2015년으로 가볼게요, 작가님. 2014년에 비트코인을 깨닫고 하드포크를 해서 코인을 만들어야겠다, 블록체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2015년에 하셨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코인과 블록체인 있는데, 장부죠, 장부.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 블록이라는 거는 어떤 기록장인 거예요. 거기에 적혀 있는 BTC 단위, 숫자가 가격을 가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먼저인 거예요. 네.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가격을 가진 거고, 이 장부는 탈중앙화 되어 있죠. 탈중앙화. 물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알이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기술이 중요하다. 기술이 쌈박하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몰리고, 그래서 가격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흔한 블록체인 기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작가님은 문과였기 때문에 저거를 먼저 본 거죠. 탈중앙화 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올 때, 아무 블록체인이 없었을 때 탈중앙화 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 가격만 가지면 그냥 채굴기 돌리면 단가가 맞는 채굴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여러 국가의 테키들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 되는 건 쉬워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화폐 현상이. 그래서 이 코인판은 이제 모빅 프로젝트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현상에 대해 주목한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에 저는 블록체인 저도 이제
제가 모빙만 보는 건 아니고 블록체인 학회를 하니까 다른 프로젝트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미드업도 다니고 하면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 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 기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비트코인을 깨달았으면 작가님처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블록체인 애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눈이 맹한 애들이 많고 일단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많고 말을 할 줄 아는 애들이라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 숫자가 가격을 가진 현상, 플라스틱 매니아가 생긴 현상에 대해서 별로 집중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쌈박하게 하면 사람들 속여먹고 코인 팔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심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별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 코인에 대한 코인이 화폐인데 그 화폐 현상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애들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금융위기를 보고 이걸 만들었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 2004년부터 RPOW를 만들었는데 할fin이가 그러니까 그 장대한 맥락을 뚝 떼버리고 단편적으로 2009년에 블록체인이랑 탈중앙화된 플랫폼이 나와서 이게 가격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도 화폐 현상을 진짜 이해한 애들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케이. 탈중화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코인만 가격을 가지면 객관적 가치물이 되면 그거를 채굴하려고 채굴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탈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탈중화가 되면 이 장부에 기록된 거는 위변조가 안 되는 그 이제 기술주의자들이 떠드는 이제 그런 좋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플랫폼이 쓸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작가님은 오케이 플라스틱 매니아만 만들면 되겠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는 모빅이 아니었고 뭐 진홍코인 이런 거였겠죠. 기업들이랑 같이 플라스틱 매니아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산에 부른다? 이벤트 현장에 부른다고 그게 저는 지금 모빅처럼 단단하게 됐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중년이 한번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20년에 그냥 사업 접고 김병희 상부님 이제 실직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완전 공짜 쓰레기 더미가 된 거죠. 그 장부가. 그렇기 때문에 사심 없이 코인을 나눠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이제 비트코인에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는 우리가 1단계에서 화폐 현상을 플라스틱 매니아를 재현하는데 이론으로서 쓴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폐 현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들이 안 들어와도 대청문 코인이라는 거 있어요. 쓸모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그 위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안 들어와도 밑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커지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 빠르게 키워 먹으려면 불장 타고 우리도 모빅도 그럴 용도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잘 판단해야겠죠.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어떤 기업에 컨택을 하고 아니면 좀 너무 짜친 기업이랑은 안 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선용한다는 건 이제 인격적 판단이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트위터 앱 그 작가님 안티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니는 지금 몇 년 동안 비트코인 떠들어놓고 탈중앙 떠들어놓고 사기꾼, 지가 왕창 코인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핀트가 보이면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젊은 비트코인은 잘 아는 그렇지만 오태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떠나가서 되게 커뮤니티가 좋아졌다고 작가님이 얘기를 했죠.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 해석은. 그래서 그 탈중앙성은 우리는 완전히 탈중앙돼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모빅이 이미 가격을 가졌기 때문에 코드를 이렇게 퍼블릭으로 하면 아마 전 세계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하던 애들은 모빅이 단가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채굴은 탈중앙화가 빨리 될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게 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하드포크 하는 게. 근데 그거 말고 그것만으로 탈중앙화된 장부는 맞지만 코인을 왕창 갖고 있어야 되죠. 기업들이. 뭐 어느 기업 500만 개, 어느 기업 60만 개. 그러면 그거는 코인의 거버넌스 자체에서는 솔직히 탈중앙화된 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회랑학파가 하는 게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위원회 위원들 같은 거예요.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들어가고 완전히 탈중앙화된 건 아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레이어 2, 2단계부터는 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완전히 탈중앙화되진 않는다. 즉 공격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기업이 정부한테 견제를 받는다. 이 코인이 너무 가격을 낮아서. 그러면 왕창 팔아버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의 완전히 중앙 서버에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장부 자체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코인 분배는 또 중앙화되어 있어.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스윗스팟을 이제 못 견뎌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은 건 알겠어요. 머리가 좋으면 그냥 확 땡겨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귀납적으로 1, 2, 4, 8 무한대로 가네 확 땡겨버리는데 그거는 머리가 좋아서 그래요. 근데 너무 좋지 않은 거죠. 너무 좋지 않으면 이제 그 적당한 선을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도 비트코인만큼
검열 저항성, 완전히 탈중앙화 될 필요는 없다. 그것도 쓸모가 있다. 이 세계에서.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영상이니까 요것도 링크 넣어놨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탈중화된 건 아니다. 모빅은 책으로는 탈중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모빅이 돼.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있는 거고, 요거는 저번 거를 해서 사실 지금 맥락은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플라스틱 매니아를 만든 원리가 뭐냐? 그거는 이제 이 완전 명강이에요. 이건 진짜. 이거는 하여튼 요거를 꼭 넣으십시오. 아마 근데 441Hz 라음 이거 기억난다. 손 들어보세요. 440Hz 라음. 비트묵님 기억 안 나세요? 아, 여기 안 계시나? 440Hz 라음. 기억나시죠? 인식론. 존잘러님은 기억 안 나세요? 와, 이거 안 보는구나. 그죠? 저는 백수라서 대학생이어서 그냥 귀가할 때 이거 들어요. 바상님은 기억나시죠? 댓글 단 거 봤어요. 그래서 예, 이거 되게 꿀팁이에요. 고인물 이러고 몇 초까지 제가 찾아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꼭 보십시오.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작가님이 철학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냥 머릿속에서 띵 하고 그냥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보장돼서 이게 가격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400명이 3인성우입니다. 핵심은 3인성우를 했기 때문에 나 혼자 그게 가치가 있다고 망상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망상을 해버리니까 그게 실체화된 거죠. 그게 국가고 종교고 화폐고 지금 계속 같은 말 하는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깨닫고 나서 제가 그냥 책을 읽다가 저는 코인 투자를 하다가 망해가지고 공부를 한 건 아니었고 그냥 저는 경제학 전공이고 그걸 공부를 하다가 비트코인을 딱 안 거예요. 와, 씨. 사토시 나카모토가 연금술을 한 거였네. 디지털인데 이게 물질이네, 물질. 복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내고 나면 이게 아날로그적 속성이니까 늘 얘기하는 게 디지털인데 아날로그적 속성이 있다. 이게 물질이네. 근데 이 물질이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로 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대박이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이제 2015년 생각인 거예요. 이게 물질이니까 여기다가 새겨 넣을 수 있네. 이 코인에다가.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을 수 있냐면 어떤 권리증 같은 거죠. 그걸 금융시장에서 이제 쓰는 게 블록체인을 기술을 쓴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면 이게 물질적 속성을 가져요. 그거는 진짜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쉽게 설명할 자신 없고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물질이 가격을 가지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블록체인 네트워크랑 코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탈중화가 된다는 거는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장부를 위해서 비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면서 이 장부를 탈중앙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건데 그거는 거시적 목표인 거죠. 탈중앙화 된 장부를 누가 만들자 해서 전국에 전화해서 내 친구한테 야, 그 채굴기 좀 돌려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시적 개인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그 물질이 플라스틱 매니아가 생기기만 하면 다 일 필요 없죠. 제가 이걸 호구가 사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해도 그냥 채굴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팔면 그러면 탈중화가 되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이상한 얘기 하실 거예요. 막 인공위성 얘기하고 인공위성이 아니라 어떤 지구에 해성이 해서 지구가 뭐 멸망할 운석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을 할게요. 영상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뭐 2차 대전 미소 냉전이 필요했다. 미소 냉전이 그러면 운석으로 지구가 망하는 걸 막아줄 수 있다. 진짜 미친 소리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코인이 가격을 가지면 탈중화된 장부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화폐에 대한 이론이 있는 코인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중에 해석을 한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화폐 이론을 알고 비트코인을 깨달은 오타쿠가 만든 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모델을 가지고.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블록체인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코인의 가격 갖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탈중화된 장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월드코인처럼 뭔가 명분, 기본소득 뭐 이런 거 안 내세워도 이제 코드만 오픈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뭘 할 거냐? 이분이 이제 기재부 관료입니다. 천재예요, 제가 볼 때. 근데 블록체인에 딱 알아봤어요. 탈중앙적 속성을 가지면 야, 이렇게 쓰는 거네. 결국 이분도 국가 관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해서 기재부 갔으면 이런 분이 됐을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네. 근데 화폐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세요. 이분은 비트코인 이 책을 보시면 비트코인은 완전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오케이 인정한다는 거죠. 블록체인 이거 대단한 탈중앙화된 플랫폼이야. 여기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네. 근데 그 국가가 그 화폐를 인정하지 않을 걸. 그래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어 하는데 어쨌든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핵심만 한번 엑기스를 뽑아서 설명드릴게요. 블록체인이 뭘 해결하냐?
좀 어렵습니다. 사일로 문제라는 겁니다. 사일로 문제는 정보라는 게 칸막이에 갇혀 있어요.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회사가 여러 부서가 있겠죠. 여러 부서가 다 맨날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부서가 소통하지 남의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똑같은 일을 어디 회사와 거래를 뚫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근데 A 부서와 B 부서가 동시에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죠. 똑같이 사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A 부서만 컨택을 하고 뚫으면 되는데 A 부서도 저 회사의 A 다시 부서와 소통을 하고 B 부서도 저 회사의 B 다시 부서와 소통하고 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자가 다 각 부서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 돼요. A 부서가 저 회사와 소통하고 B 부서도 저 회사와 소통하고 있네. 야, 그거 한 팀으로 합쳐 TF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죠. 근데 그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직 일더라는 분은 블록체인이 이럴 때 쓰는 거야. 정보라는 게 블록체인은 통합하는 장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국가라고 해도 되고 우리가 다른 나라 국가한테 돈 보낼 때 되게 어렵잖아요. 칸막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 은행도 돼요. A은행에서 B은행에서 한국은행이 없으면 한국은행이라는 중앙 관리자가 없으면 보내기 힘듭니다. 돈을. 그래서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거를 각 통합을 하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통합한 영역은 미국 좀 어렵나요? 각국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각 은행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칸막이를 허물려면 더 큰 존재가 더 위의 존재가 나타나서 통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국가라고 생각해보세요. 한쪽이 한쪽을 먹어버리거나 아니면 외계인이 나와서 통치를 해주면 되죠. 근데 그 비용이 엄청 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제국이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뭘 한 거냐? 미국에서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때 어떤 칸막이가 없죠. 서로가 각 지역에 분산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진짜 멋있는 발인데 이거는 이제 조직 일도가 한 게 아니라 이 천재가 하신 표현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중을 하면 뭐가 통합될 것 같지만 그 나와바리에 있는 골목대장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골목대장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그래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centralized but fragmented라는 걸 표현을 쓴 거고 블록체인처럼 분산화된 환경이면 디센트럴라이즈 되어 있지만 그들이 하나의 장부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다. 그럼 이게 플랫폼 혁명인 거죠. 이거는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국을 강조를 드린 거고 이 제국은 어떤 평화로운 제국인 거죠. 그러니까 무력이 동원되거나 폭력이 동원해서 법으로 뚫어내는 제국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술로 풀어내는 그 사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인 거죠. 블록체인은. 그러면 이 제국의 장부에 통합된 제국의 장부에 비트코인을 얘기할게요. 그냥 비트코인. 거기에 다 기록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코인에 새겨 넣을 수 있다. 정보를. 위조되지 않는 장부니까 그냥 컴퓨터 서버라고 해도 되고 메타버스라고 해도 되고 장부라고 해도 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할게요. 여기에 각 사일로 된 뭐 A게임에서 얻은 포인트 같은 것들을 마일리지가 되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새겨서 그 네트워크에 명시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얘기 할 건데 자본의 미스테리. 진짜 어려울 것 같아. 제가 볼 때. 고인물들은 다 이해할 텐데 괜찮아요. 이거 몇 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지역 가서 할 거 또 올릴 테니까 점점 더 이제 쉽게 설명하겠죠.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세요. 그러려면 제 유튜브를 구독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어 김상환이라는 채널을. 그래서 블록체인은 등기소예요. 등기소. 우리 재산이 어디냐, 나의 부동산 소유권이 어디냐, 대법원의 서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피난 가서 일본에서 우리 집 어느 자이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등기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확인해 줄 수가 없죠. 그거 대신 유동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갖고 가면 통하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유니버셜한 장부가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면. 거기에 들어있는 기록이 내 진짜 소유권이고 좋은 거죠. 외국 가서도 통하는 보편적인. 요거는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요거는 어렵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장부를 상상합니다. 공동의 장부를. 요거는 자본의 미스터리 그 홈페이지 그 책 속에 있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 자본의 미스터리를 쓴 에르난도 데소토가 물음을 한 거죠. 우리 왜 페루의 국민들을 가난할까? 왜 서구 쟤네들 막 자본주의를 이렇게 하고 융성하는데 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게 그들이 무능하거나 뭐 어떤 사회경제적 어떤 특정한 경제적 요소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가 없네. 우리 페루에는 제3세계에는 이런 자신의 집에 대한 소유권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등기 권리 이런 게 잘 보장이 안 되네. 명시화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신뢰성 있는 장부에 하면 국가한테 안 뜯기고
글로벌 장부의 소유권을 명시화해 놓으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명시화되지 않은 기록. 예컨대 이런 거죠. 제 평판이라는 것도 자산이에요. 제가 어떤 평판이 있으면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걸 믿고 제가 여기서 선생님한테 제가 한 100만 원 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갚는다고. 그건 저를 믿으니까. 근데 이건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만 되어 있는 저희 자본인 거예요. 저희 평판이라는 자본. 제가 다른 커뮤니티 가서, 이더리움 커뮤니티 가서 나 좀 믿고 빌려달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금융거래한 기록들, A은행이든 B은행에서 다 금융거래한 기록들이 공통의 장부, 유니버셜한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신뢰성이 있다면 그게 저희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명시화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장부가 필요한 거고, 그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본의 미스터리는. 이러면 블록체인의 이제 쓸모가 좀 설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요거는 한국에 이제 크립토에 유명하신 리서치 하시는 분이 그런 고민을 했나 봐요. 이런 저같이 이제 작가님한테 배운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코인판에서 굴러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고 뭐 프로젝트 리서치하면서 느낀 거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냥 블록체인 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뭐 내가 그래도 해보니까 요거 정도는 좀 확실히 블록체인을 쓰는 게 맞다 하면 이제 금융망, 돈 보내는 거. 돈이라는 건 유니버셜한 장부가 있어야 돼요. 너무 이제 금융기관들이 프래그먼티드 되어 있게 사일로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블록체인을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한 제가 코인에 새긴다는 게 그거예요. 금융상품을 토큰화하는 거죠. 작가님이 맨날 강조하는 뭐 JP모건이 블랙락과 JP모건이 어떤 오닉스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뭐 담보화하고 뭐 금융거래를 했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그 코인에 새겨가지고 보내줘 버리면 그거를 서로는 믿을 수 있는데 그 정보 처리가 복잡했는데 블록체인이 그냥 유니버셜한 장부에 확 올려버리니까 그 코인에 새겨가지고 주고받기 편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신원 문제라는 거는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여권이라는 건 대한민국 서버에 있기 때문에 그 물질로 바꿔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했는데 사실 확인 안 되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여권이 아프리카 어떤 국민한테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하잖아요. 나의 신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에 올려버리면 괜찮다는 거죠. 어떤 구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제국이 될 수 있는데 그 블록체인으로 하면 구글이 블록체인을 하면 될 거예요. 삼성도 자신의 모바일 기기를 바탕으로 신원 장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거 비트코인에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야 아니면 모비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국의 신민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금융망에서 명시화한 굉장히 좋은 장부가 되는 거죠. 이게 돈이 된다고 본 거예요. 2015년에 작가님은.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그 탈중화된 장부가 될 거고 이 장부가 하나일 리는 없겠죠. 비트코인도 계속 존재할 거고 이더리움도 있을 거고 모빅도 모빅만의 용도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플랫폼 경쟁이라고 하지만 뭐 다양한 플랫폼이 생길 거고 다 블록체인 기반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노리는 거고 요 내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좀 쉬울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어렵나요? 간단하게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 플랫폼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한항공 서버에 있는 마일리지를 아시아나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대한항공 서버에만 있는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항공이 그거를 토큰화 시켜줘서 블록체인에 올려주면 그 블록체인, 그 마일리지가 플라스틱 매니아처럼 가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건 상상을 안 되셔도 그냥 믿으세요. 그냥 가집니다, 가격을. 스테이블로 쓰여요. 블록체인 상에서. 그게 이제 작가님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블록체인 디파이에서 팔아가지고 현금 챙겨서 아시아나에서 티켓을 싸게 살 수 있죠. 그게 넘어간 거예요. 블록체인을 타고.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나가 미쳤다고 대한항공이 발행한 토큰을 받아주진 않겠죠. 근데 돈으로 바꿔서 팔 수 있으니까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아시아나에서 쓴 겁니다. 플랫폼을 넘어간 거죠. 블록체인을 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니지에서 한 거를 얻은 거를 토큰화되어 있으면 팔고 다른 플랫폼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메타버스를 넘어가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 대한항공이 리니지 게임 회사가 허락한 거예요. 우리 거를 물질화 해주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블록체인에 올라간 건 물질이라고 그냥 믿으십시오. 아마 비트코인을 깨달으시면 쉬운 말인데 물질화 해주면 넘어갑니다. 그게 가장 쉬운 예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이 지갑인 거예요. 종이 지갑에 코인이 담겨 있다고 믿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빙 네트워크에 아무 기록도 없이 내가 코인을 담고 이 종이 지갑을 믿으면 코인을 물질화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을 타고 넘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아니라 이제 올해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RWA라고 해서 리얼월드에 있는 실물 자산 같은 거. 아까 말씀드린 금융 자산들을 토큰화해서 아마 디파이에서 많이 쓰려고, 그리고 그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서 아마 코인이 잘 팔릴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뭐 RWA를 공부를 하시고, 네, 뭐 그냥 공부만 하세요. 뭐 토큰을 뭐 10만 원 정도 사보시고, 그게 묻어 있다면, RWA라는 키워드로 장사를 한다면. 그리고 요 개념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거 해보니까 반응 안 좋았어요. 네, 수원에서. 그래서 뭐 BIS도 이런 데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요 내용은 넘어갈게요. 기관금융. 그래서 요걸 JP 모건이 되게 관심 있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원이라는 거를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면 잘 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국의 장부를 만드는 거죠. 신원이 2시까지 할게요. 10분 동안은 이제 30%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진짜 어려운 얘기니까 그렇게 할게요. 공공재가 왜 필요하냐? 당연히 1번은 쉽죠. 우리 모빅을 쓸 때 기업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지들이. 그러면 네트워크가 신뢰를 얻어요. 모빅 스캠 아니네. 한영대도 쓰네. JTB도 쓰네. 아니면 삼성전자가 어떤 신원 플랫폼을 모빅 위에다 구축하네. 그럼 가격 뛰겠죠. 그거는 이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드포크 방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빅이 만약에 나중에 퍼블릭으로 갔는데, 수많은 회사들이 그 위에 뭐 신원 시스템을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토큰화를 해줄 수 있겠죠. 마일리지 포인트들이 모빅 네트워크 위에. 근데 모빅을 하드포크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일리지 1포인트 갖고 있어서 모빅 네트워크에서. 근데 하드포크가 돼서 모빅을 하드포크한 돌고래 체인에도 대한항공 1포인트가 남아있는 거. 그럼 대한항공도 당황, 우리도 당황. 뭐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둘 다 일단 갖고 있어 볼까? 그때 공공재가 있어버리면, 우리가 1400만 개 갖고 있잖아. 그거를 그냥 하드포크하면 공공재도 1400만 개가 있고, 또 포크된 돌고래 1400만 개도 있어. 그럼 돌고래 1400만 개를 시장에 매도를 해버리면 누가 그거 채굴 하겠어요? 가격 없는데 1400만 개 매도 물량 나온 체인이네. 그러니까 하드포크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다, 공공재는. 하드포크 안 되게. 이제 중요한 자산들이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공공재를 왕창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300만 개는 기업들 나눠주고 300만 개는 자기가 갖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리더십이 생긴다. 그 중요한 게 이제 하드포크가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2를 이제 올라야 되는 거예요. 모빅이라는 게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좀 빡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냥 공부하실 분들만 들으세요. 튜링 완전성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을 돌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레이어를 쌓아서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필요한데, 많이 들어보셨는데 레이어 2라는 거는 좀 다들, 그러니까 레이어 2라고 해서 다 똑같은 원리를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시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조금 비트코인을 온체인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쓰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한 개씩 예치를 해놓을게 하고, 나머지는 뭐 0.1개씩 보낼 때는 네트워크에 올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장부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산이 끝나서 이제 한 개를 묶어놨다가 2개, 0개가 됐을 때 이제 그 결과값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레이어 2라고 표현해요. 뭔가 하나가 더 얹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런 거죠. 스택스 같은 거는 자기네 체인이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 체인이에요. 비트코인 체인이고, 자기네 체인은 별도의 블록체인입니다. 별도의 블록체인이고, 이거는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더리움처럼 튜링 완전성이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중앙화된 서버. 이게 이더리움의 핵심이고, 스택스도 그런 걸 해서, 스택스는 자기네 블록 값들을 비트코인에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는다는 건, 비트코인은 위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걸 요약한 거를 비트코인에 넣어두면, 스택스라는 건 자기들이 위조가 안 됐다는 거를 보장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자기들을 조작하려면 비트코인에 남아있는 해시가까지 조작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려운 말로 비트코인의 보안성을 자기네가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블록체인 하나 만들고 그거를 비트코인에 박았으면서 여기에 기록된 장부들이 안전하다는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택스가 내놓는 어떤 강점이고, 이거는 이제 저저번 주에서 작가님이 얘기한 작년 10월에 이게 논문이 나왔는데, 저는 좀 작가님은 되게 희망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논문이 나왔거든요. 야, 이런 식, 천재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쭉 사고 실험을 돌려보고, 되겠네. 라고 한 거고, 맞았어요. 그 틀린 건 아닌데, 2016년에 논문이 나오고, 2021년이 돼서야, 실제로 좀 상용화 됐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막 힘든 점이 많으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자기네가 뚫었대요. 뭐,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낸드 회로라는 걸 모든 프로그램은 0101 바이너리 회로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죄송해요. 여기가 써서. 근데 낸드 회로를 구현하면 되는데, 그 낸드 회로를, 템루트 트랜잭션으로 구현할 수 있대요. 가상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모든 어떤 스마트 컨트랙도 바이너리로 바꾸고, 그거를, 어떤 트랜잭션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해서 익숙한 건데, 여러분한테 외계어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치면 2016년인 거예요. 지금 2023년 10월에 이 논문이 나왔고,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쓰기에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냥 스택스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어떤 IT 기업이 만들면 이런 거 만드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모빅에다 이렇게 하면 괜찮죠. 요렇게 하면 문제가, 그러면 그 기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빅을 왕창 받고, 모빅과 관련이 있거든요. 요 체인에서 쓰는 코인은. 그런 식으로 써도 되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또 아껴둘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요거는 산업적인 용도가 있는 재해석한 거예요. 오타쿠가. 10년 장부를 2019년 1월 3일에 복사해가지고, 나름대로 공공재를 추가 발행을 하고, 비트코인의 화폐 현상을 네, 페어링 준비가 되었대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페어링 될 준비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Q&A 잠깐 10분만 진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질문 있으신 분 강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 어려웠나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 예. 전 모르겠는데, 예. 다음 이런 자리가 있는 기회를 많이 접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PPT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들이었어요. 네, 밀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이거는 고인물들을 위한 겁니다, 사실.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한 페이지에서 나오는 내용만으로도 하루 내내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을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PPT 내용에 있는 페이지 수 20페이지 정도 되는 페이지들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네, 압니다. 그래서 좀 더 그걸 좀 참조를 해주셔서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재변호를 해야 되니까. 네. 그 고인물들은 1, 2부가 힘드셨을 거예요. 1, 2부가. 네, 그거는 알고, 요거는 이 프로젝트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저는 모리니만 하시고 저는 좀 서울에 계속 있겠습니다. 농담이고 수원 때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부산 이제 계속 끌려다닐 것 같아서 그거는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모리니들도 들으시면 좋지만 지금 여기는 모리니만 참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트모빅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 또한 타켓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앞에 했던 기본적인 또 강의들은 또 굉장히 또 지루하실 수 있었던 내용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하나부터 할까요? 하나씩. 네, 첫 번째 락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그게 개념이 뭐고 또 목적이 뭔지. 그러니까 호주가 채굴이 돌아가는데 그 물량을 5년 동안 금고에 작년 10월에 있었던 이슈예요. 그래서 그 자기네 종이 지갑에 담아서 금고에 넣으면 모비커스가 관리하는 금고에 넣고 5년 후에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안 파는 거잖아요. 종이 지갑에 넣었으니까. 그분들한테 호주에서 채굴된 물량들을 이렇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400만 모가 유통이 되었고 그 중에 160만 모가 나 5년 동안 안 팔겠다고 금고에 종이 지갑에 넣어서 넣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종이지갑 내가 모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안 팔아도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 근데 명시화하는 거죠. 아, 예, 그게 좀 게임, 예. 공식적으로 예, 공지를 만드는, 공지성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에어드랍 할 때 다른 코인에서도 그 에어드랍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관계를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모비 같은 경우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어디 오면 준다든가 뭐 3일 준다든가. 근데 다른 데서는 그냥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 뭐 트랜잭션을 찍거나 뭐 어떤 자기네 네트워크에 뭔가 활동을 하면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어떤 애들이 하냐면 젊고 돈 빨리 벌어야겠다. 코인팟 이번에 풀장 노려야겠다. 그럼 푼돈 생기면 걔들은 팔아요. 그러니까 약한 손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작가님이 신도를 만든 거예요. 신도를. 그러니까 한번 실내의 눈뭉치는 아무나 만들어도 돼요. 근데 그 눈뭉치를 만드는 게 힘든 거고 대부분의 에어드랍들은 그런 좀 젊고 돈이 급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성은 코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화폐는 숫자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이 모빅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하면 모빅은 처음 모양이 비트코인이랑 되게 좋게 해서 이게 크기만 커지면 이거 대박이고 다른 코인들은 에어드랍을 한 그것도 비용이 들긴 하는데 그 하는 구성들이 젊고 시간 소모가 낮고 그래서 흐지부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제 개인 지갑에서 지갑으로 뭐 사고 판다 주고 받는다 할 때 코인을 예. 제가 그 정확한 오 작가님 어디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실제로 코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 아니고 건물처럼 이렇게 딱 블록체인상에 있고 소유권만 바뀐다.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저렇게 딱 이렇게 와닿질 않고. 코인 전송할 때요? 근데 아마 저 같은 초보자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예. 아마 실제로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 뭐 이렇게 아마 개념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공장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해라고. 예. 호테버스를 검색하시면 유료를 안 하셨으면 아마 동영상이 요게 뜰 거예요. 요게 JTBC 킥오프 때 제가 그 기초적인 개념 코인이 옮기는 게 아니라 장부만 교체되는 거예요. 장부의 상태만. 그 내용이니까 요거 앞에 한 15분 정도를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은 예. 작가님께서 뭐 지혜 조건을 제가 쭉 다 본 건 아니에요. 예. 저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럼요. 예, 안 되죠. 시간 나면 보는 사람인데 주제의 사실 이런 걸 언급하시면서 뭐 셀링 포인트 이런 것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언급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언젠가는 그러면은 예. 비트코인이 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굳이 우리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더라도 예. 언젠가는 비트코인 쪽으로 다 이렇게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 맞나요? 아니면 작가님은 그렇게 주장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본위제를 말씀하는 거죠. 모두가 커피 사 먹을 때도 라이트닝 네트워크 쓰고 원하는 다 쉬코인 되고 달러도 쉬코인 되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죠. 저는. 근데 주제의 사실을 그때 왜 그런 설명을 하는지 목적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영상의 목적이요. 그건 인플레이션을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란 게 주주의 사실이 되면 안 돼요. 한국은행 국장이 근엄하게 나와가지고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잘하고 관리 있구나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소수만 매년 2% 동안 구매력을 깎겠다는 거구나 모두가 이해하게 되면 안 돼. 근데 저는 모두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여기 분들도 엄청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생업에 바쁘면 이런 공부를 못하죠. 다 경제학을 전공하고 저처럼 채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예. 모빅이, 예를 들면, 모빅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오태민 작가님이나 가족들이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러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사업이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수고해주신 우리 김사랑 감독관님께 큰 감사합니다.